중요한 거는 10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간의 불황만이 아니고 구조적인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있어도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없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퇴 전엔 10억 모아야 한다. 저축 잘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또 은퇴해도 일은 계속해야 된다. 방송상에서 이런 문구들이 나올 때마다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실제로 우리 은퇴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리얼한 문제를 반영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몇 편의 영상에서 저희가 이 불황의 실체, 은퇴에 대한 문제, 또 부동산 소비 유칙, 이런 조짐을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위기를 만드는 가장 조용한 진앙지가 있는데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은퇴 인구 1700만 명이라는 곳에 진앙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일터를 떠나고 생계를 위해서 재취업 전선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데, 돈을 벌더라도 사실은 또 더 문제가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인 이 세대가 지금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위기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까? 정말로 5, 60대가 이 정도만 준비하면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가 가능한 걸까? 오늘은 그 해답을 구체적인 숫자와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는 단순한 위기경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은퇴는 했지만 출근은 계속한다. 지금 단순한 고령화가 아닌 초고령화 사회에 한 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이비붐 세대, 1955년부터 1974년도까지 한 20년간 태어난 세대당 한 1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총 한 1700만 명 정도가 현재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기를 이끌었고요. 현재는 일터를 떠나서 경제 엔진의 동력 자체가 꺼지고 계신 1세대 분들도 계시고요. 2세대는 아직까지는 현장이 좀 남아있지만 곧 은퇴를 앞둔 세대죠. 자, 그런데 퇴직을 했는데 여전히 출근 중인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통계를 한번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기준이 바뀐다고 했지만 65세 인을 우리가 노인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세 이하 퇴직사 수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 가운데 공백기가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무려 677만 명, 경제 인구가 2,600~7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4분의 1 정도가 은퇴를 준비하는 인원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은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치면 비자발적 재취업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은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진짜 불황은 소비가 마르고 나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은퇴자들의 구조적 공백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분명히 은퇴자분들이 자산은 있는데 가난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이 18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많죠. 그런데 동시에 하위 20%는 평균 자산이 고작 2,398만 원, 2,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같은 세대 내에서 75배 정도의 격차가 현재 나고 있습니다. 이는 50대가 한 57.7배, 40대가 47.1배, 압도적으로 큰 격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상위 20%는 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위 20%도 돈은 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상위 20%의 60대 되시는 분들의 자산 구조 안에 약 80%가 넘는 금액인 14억 7천만 원이 부동산 자산인 거죠. 부동산을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뭐 창문 떼가지고 쓰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유용될 수 있는 잉여 자산들이 극히 적다는 얘기죠. 매달 들어오는 현금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득 없는 자산가, 즉 생활 빈곤자가 되는 겁니다. 똘똘한 집 한 채 있는데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은퇴를 못하고 과거에 뭐 내가 500만 원 받았다면 지금 5분의 1인 100만 원이라도 어쨌든 최저 생계비는 필요하다 보니까 다시 취업 일선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또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지만 그분들이 전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돈을 쓰지 않으니 돈이 돌지 않고 돈이 돌지 않으니 불황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문제되고 있다. 결국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소비가 누군가의 소득이다. 그런데 지금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소득이 멈췄다면 또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잠시간의 불황만이 아니고 구조적인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0억 이상 있는데 그러면 10억 있으면 은퇴를 해도 되는가? 상위 20% 말고 사실 10억이라는 돈을 만든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10억 있어도 은퇴 못한다. 이건 역시도 또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결국은 위든 아래든 장기적인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대안은 좀 있죠. 뭐냐면 뭐 집 뜯어먹고 살지는 않겠지만 한 10억 정도 이상 되는 집들이 있다면 주택연금 맡겨서 국민연금하고 그것까지 합치면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대한민국 특성상 내 집 하나는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또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켜가시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과 또 저희 세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의 평균 경상소득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한 4,054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30대는 얼마냐면 7,241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인구에서 벗어나신 65세 인구는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30, 40대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 55%대에 불과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쓸 수 있는 돈이 적겠죠. 근데 반대로 순자산은 상위는 18억, 하위는 2천만 원대지만 다 잡아서 평균을 매기면 한 4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건 30대 평균 2억 7천에 또 절반 이상 또 높은 부분들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금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 흐르게 만들어라. 그래서 노후 생존 전략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매달 흘러 들어오거나 흘러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경제도 살고 이분들을 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실전 대응 전략이라고 한번 하나씩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있어도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없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방법론적인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 흐름 재설계를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또 자산, 연금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매달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은퇴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소득 대체율은 좀 높여서 금액을 좀 많이 걷고 좀 더 많이 주자. 그래서 한 43%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면 140만 원 정도를 일단 국민연금에서 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할 때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목표를 잡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내가 또 따로 모아둔 사연금, 퇴직연금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3단 구조인데 그것들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으로 주택연금, 집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돈이 내 생활비로 좀 갈 수 있도록 이런 연금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킹을 해서 구조적인 방식을 만들어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금을 쌓아두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똑같이 1억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대고 예금 금리가 2%다라고 하면 1년이 지나면
실질 가치는 1%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1억이 2% 붙었으니까 1억 200만 원 됐으니까 아,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낫지가 아니고 가치상으로는 9,9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계속 그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현금을 모아두시면서 이걸로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전략적으로 해서 장기 분산 투자라든지 IRP, 펀딩, 하다못해 은행권보다는 저는 채권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현금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라. 결국은 은퇴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내가 은퇴를 한 시점에서 생계형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잘 준비해서 일단 기본 생계형 형태는 준비를 다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문화활동도 해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했을 때 운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에너지를 가장 북돋던 부분들은 사람들과의 접촉 속에 내 잡이 있는 경우거든요. 작게나마 부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취업도 생계형 취업이 아닌 어떤 시간 단위로 해서 좀 나의 건강을 위하면서 사회에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일 정도로 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용돈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미리 관련된 교육들을 좀 받아야겠죠. 내가 은퇴 이후에도 작은 수입이라도 내가 보람차게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셔라.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혼자 준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좀 설정을 하세요. 자녀 지원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자녀랑 같이 상의할 수도 있는데 또 많은 이 베이비붐 세대, 과거 세대 분들이 자식분들하고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까지는 아니지만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고집을 좀 부리시는 우리 세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자녀도 가족이거든요. 같이 무언가를 해서 대를 이어서 가게를 넘겨서 사장님의 길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가 본 근래 중에 무인 카페를 자식이 차리고 근처에 사는 부모님들끼리 가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소일거리로도 사람들 만나는 부분도 재밌고 또 거기서 나오는 돈들을 가지고 일부 생활도 하실 수 있고 결국은 그 매장은 또 자녀들 거기 때문에 향후 자녀들이 매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좋은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은 다음번에 한번 이 무인 카페 우리 프랜차이즈 대표님만 모이셔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수입에 대한 고민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 뭐 증여를 먼저 할 것인지 공동투자 지금처럼 할 것인지 사전 증여를 할 것인지 함께 이 은퇴 어떤 전략들을 세우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은퇴는 단순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설계만 하면 인생의 2막, 3막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0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 돈을 얼마나 흐르게 할 수 있고 잘 가지고 가서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에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안 쓰겠다고 소비만 줄이면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나의 인생 준비가 여러분들께서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어떤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제는 더는 쌓기만 하는 돈이 아니라 흐르면서 살게 하는 그런 돈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안한 은퇴 대신에 계획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유상필이었습니다.